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6페이지 중단원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중단원 연습 문제를 풀기 전에 보면 26페이지 상단 부분을 보세요. 5분 정리 노트라고 되어 있죠. 거기 4가지 칸이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뭐라고 써 있냐면 원순열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거기 뭐라고 써 있나 한번 볼게요. 원순열이란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원순열의 수는 n 팩토리얼 나누기 n, 그래서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원순열 잠깐만 좀 해보면 n명을 원탁에 앉히는 가지수는 뭐다? 하나 빼서, 그렇죠? n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의 가지수는 n-1 팩토리얼이었다. 요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오른쪽 보면 중복순열이라고 되어 있죠. 순열은 순열인데 중복순열이다. 중복순열 순서대로 나열해서 일렬로 쭉 세울 건데 뽑았던 걸 또 뽑아도 된다, 이런 뜻이죠.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 기호는 어떻게 썼었죠? n 파이 r, 그죠? 계산은 어떻게 했었어요? n의 r제곱, 그죠? 이거였었어요. 그 다음에는 중복조합도 나오죠?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부터 할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 n개를 일렬로 쪼르르 나열할 건데 그럼 n 팩토리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똑같은 게 2개 있고 3개 있고 4개 있어. 그럼 나눠줘야지, 그치? 그러니까 똑같은 게 어떤 한 문자가 p개가 똑같다. 그러면 p 팩토리얼. 또 다른 문자가 q개가 똑같다. 그럼 또 q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그죠? 같은 것이 있는 것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졌던 거 기억하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가장 최근에 배웠던 중복조합이에요. 조합은 조합인데, 그죠? 선택하는 거죠? 뽑아서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뽑기만 하는 거, 선택하는 거. 조합인데, 뽑았던 걸 또 뽑아도 된다, 중복을 허락한다 했던 거죠? n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선택한다. 이것의 관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저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였었어요. 더한 다음에 하나 뺐었죠, 그죠? 이렇게 둘을 더해서 하나를 빼요. 그리고 C로 바꿔주고 이 뒤에 있는 건 그대로 썼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중복조합은 조합으로 대신해서 연산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여태껏 배웠던 4가지를 한번 해봤는데 원순열, 그리고 중복순열, n-r,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나눠준다, 중복조합 많이 했었죠? 자, 4가지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1번은 몇 각형이라고 되어 있냐면 6명이 오른쪽 그림처럼 육각형의 탁자에 각 모서리에 한 면씩 앉는답니다. 그러면 6명이 원탁에 앉는 거니까 비록 육각형 모양이지만 6명을 앉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6명이 원탁에 앉는 거니까 하나 빼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6-1 팩토리얼, 즉 5 팩토리얼입니다. 5 팩토리얼은 5부터 1까지 곱하는 거니까요. 곱해주면 얼마다? 그래서 120까지가 되는 거예요. 1번 정답은 120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또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3개의 숫자가 있답니다. 0, 1, 2 이렇게 3개의 숫자가 있는데 썼던 걸 또 써도 좋대요. 그런데 4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4자리입니다. 자, 숫자는 3개밖에 없는데 4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썼던 걸 또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맨 앞에 뭐는 못 와요. 0은 못 오는데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가수 1 아니면 2가 여기 올 수 있는 가수 몇 가지가? 그렇죠, 2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 맨 끝에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어? 단, 각자리 숫자는 서로 같아도 된다. 그러니까 여기 썼던 걸 여기 또 써도 된다. 이게 뭘 허락하는 거예요? 중복을 허락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는 여기에 어떤 게 와든 관계없이 또 와도 된다고 하니까 0이 와도 되고 1이 와도 되고 2가 와도 되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도 몇 가지가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3의 세제곱, 즉 2 곱하기 27이라서 얼마다? 그렇습니다. 54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계속해서 3번 한번 또 볼까요? 3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6개의 문자가 있다. 근데 이것을 모두 나열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순열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세히 보니까 A가 몇 개 있고요. 2개 있고요. B가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또 3개가 있고 마지막으로 C가 이렇게 하나가 있답니다. 그럼 6개의 이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당연히 6 팩토리얼. 그런데 A가 똑같은 게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으니까 2 팩토리얼. 또 B가 3개가 있으니까 3 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6, 5, 4 3, 2, 1 이렇게 되는 거죠. 곱셈 비율을 선생님 생각할 때 2 곱하기 1 그 다음에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러니까 여기 3이 약분하고요. 요건 2니까 약분하면 얼마가 나와요? 그렇죠. 60가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문제 볼게요. 가장 최근에 배웠던 중복조합 문제 4번은 4번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세 종류의 과일 섞어서 8개의 과일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하나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8개가 들어가는 큰 바구니가 있는데 8개를 넣을 건데 종류가 몇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종류가 3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8개를 넣을 거래요. 그러면 뽑은 걸 또 뽑아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바구니에 담는 거지 나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뽑는다. 그럼 조합인데. 뽑았던 걸 또 뽑아도 되니까 중복조합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3종류의 모양이 있다고 합시다. 이쪽에서 합해서 하나의 바구니를 예쁘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개수가 몇 개라는 거예요? 8개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류의 개수가 X개, 이 종류가 Y개, 이 종류가 Z개라고 한다면 이것들의 합이 몇 개가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8개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8. 이것을 만족하는 걸 구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단 각 종류의 과일은 1개 이상씩 과일 바구니 넣어라. 자, 이 종류 모두 하나씩 이상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는 얘기는, 바구니에 얘는 꼭 하나 넣을 거야. 여기 하나 넣어. 여기는 꼭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개수가 1개 이상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상태로 의미 아닌 정수의 해면 3H8인데, 이건 하나 이상씩 들어가야 되니까 양의 정수해하고 똑같은 거예요. 양의 정수해.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양의 정수. 하나씩 줘. 미리 여기 하나 주고 여기 하나 주고 하나 줘. 그러면 X-, Y-, Z-는 미리 하나씩 다 줘버렸으니까 8개에서 하나씩 주고 나면 몇 개가 남습니까? 네. 5개가 남죠. 그러니까 이제 5개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여기 개수가 1개. 그러면 이제 몇 개만 여기다가 채우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8개니까 5개만. 그럼 여기가 합한 게 5개 이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0, 5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안 된다네요. 그게 아니라 여기 미리 하나 줬으니까 이건 0이 아니라 이거랑 합해서 1로 보고 6으로 본다죠. 그러니까 1, 6이 되는 거예요. 0, 5라고 써있지만. 그쵸? 그래서 이건 0이어도 되는 거니까 그러면 위에 거는 이제 잃어버리고 잊어버리세요. 자, 여기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는 0이 들어가도 되니까 의미 아닌 정수해하고 똑같습니다. 따라서 의미 아닌 정수해. 여기서는 양의 정수해. 근데 하나씩 주고 나니까 뭐가 돼버렸어? 의미 아닌 정수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해는 어떻게 합니까? 3개 합해서 5개를 만든 거니까 3H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한 다음에 하나 빼면 8에서 하나 빼는 거니까 얼마예요? 그렇죠? 7C5 다시 7C2 기억나시죠? 7 곱하기 6
2 곱하기 1 약분하시면 얼마예요? 그래서 21가지이다. 이렇게 답을 얻어내실 수 있습니다. 어때요? 쉽죠? 네. 여기는 지금 다지기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에 나오는 수준도 딱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제 여러분 27페이지에 좀 더 나아가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5번부터 8번까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쌍의 부부가 있는데 원탁에 둘러 앉을 때 부부끼리 이웃하여 앉는 방법. 부부끼리 이웃한다라는 말이죠. 이웃, 그죠? 이웃,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하니까 묶어줘요. 둘이, 부부끼리는, 묶어주라는 거죠. 이웃한다 그러면 묶어줘라. 그러면, 이런 거죠. 원이 이렇게 있는데, 세 쌍의 부부가 이렇게 앉는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네. 그러면, 그 두 명이지만 묶어서 한 묶음으로 보고 세 묶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세 묶음이 원탁에 앉는 거니까 어떻게 돼야 될까요? 3-1 팩토리얼 이해하셨어요? 네. 구글이 너무 똑똑해. 자, 3-1 팩토리얼 어떻게 나왔죠? 세 팀을, 그죠? 세 팀을 원탁에 앉히는 거니까 3-1 팩토리얼. 그런데 이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각각의 경우가 모두 몇 가지씩 존재해요. 두 가지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가 더 있고 이것도 두 가지가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즉 2 팩토리얼 곱하기 8이 되겠죠. 즉 2 팩토리얼은 2니까 2, 8은 16 이렇게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 한번 볼 거예요. 6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형 모양의 이런 모양을 띄고 있는 곳에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보니까 선생님 그림을 좀 잘 못 그렸죠? 이렇게 오른쪽 그림과 같이 5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진 도형에 서로 다른 5개의 색칠을 하려고 할 때 한 영역에는 한 가지 색만 칠한다고 합니다. 도형의 각 영역을 칠하는 방법에 각을 구하시. 단 회전하여 일치하는 경우는 같은 것으로 본다. 5개의 색깔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1번서부터 3, 4, 5 이렇게 번호를 매겠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5개 중에 여기에 넣을 5개를 어떻게 정하느냐인데, 먼저 특이한 것은 한가운데 누구를 칠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5개 중에 여기 집어넣을 것을 선택하는 방법은 5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51. 뽑은 상태에서 누군가 칠해졌겠죠. 이 중에 누군가는 칠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몇 가지만 남았으니까 4가지가 남았죠? 4가지를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색칠하는 거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원탁에 배열하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원순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4개의 색을 원탁에 배열하는 거니까 4-1 팩토리얼. 그래서 5 곱하기 3 팩토리얼. 아시다시피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요. 5 곱하기 6이 돼서 30까지가 되겠죠. 이해하셨을 거라고 봐요. 자, 계속해서 이제 7번 문제 한번 볼 건데요. 7번 문제는 어떤 거냐면 6개의 문자가 있대요. A부터 F까지. 그런데 이것을 모두 일렬로 나열할 때 B는 D의 앞에 오고 또 D는 F의 앞에 온다. 자, 이것을 종합해 보면 B, 그 다음 D, 그 다음 F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A, B, C, D, E, F 6개를 일렬로 나열할 거니까 6팩토리얼인데 저 6팩토리얼이라는 가지수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B, D, F가 어찌됐건 마구마구 섞여 있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B, D, F는 이게 서로 섞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섞이면 안 된다. 순서가 바뀌지 않아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순서가
바뀌지 않아야 한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풀으라고 했어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처럼 생각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섞이면 안 되는데 섞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아시죠? 왜 같은 문자가 있을 때 이걸 일단 섞어 놓은 다음에 얘네들이 섞이면 안 되는데 섞였으니까 이가 속에 섞여 있으니까 중복되는 가지수 나눠줘야 된다 했잖아요. 얘네들이 섞이는 방법은 2팩토리얼이니까 섞이면 안 되는데 섞었다는 거잖아. 이건 그죠? 섞이면 안 되잖아요. 섞이는 게 의미가 없잖아.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 똑같은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BDF가 서로 섞이면 의미가 없죠.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그래서 섞이는 것까지 들어갈 것을 섞일 수 있는 방법으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말이 어렵죠? 그래서 BDF가 섞이는 방법은 3개가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BDF만 보는 거예요. 걔네들이 일렬로 마음방법에 섞이는 것은 3개가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이니까 결국 같은 것으로 볼 때 방법과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6, 5, 4, 3, 2, 1 여기도 3, 2, 1 이렇게 약분하시면 그죠? 120까지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7번 문제를 보시면 순서가 바뀌지 않아야 한다. 이 순서대로 나열돼야 된다. 이런 문제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처럼 그 개수의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된다. 지금은 BDF가 섞이면 안 된다. 이 순서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죠. 이럴 때에는 이것이 섞이는 가지수인 3팩토리얼 가지수로 나눠준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이제 또 나아가기 8번 마지막 문제인데요. 얘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좀 천천히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 8번 문제는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이 지금 낼까 말까 중간고사에 낼까 말까 굉장히 고심을 하는 중이에요. 근데 어렵다 하더라도 어려운 방법도 있지만 무식하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왜? 다 써보면 되니까. 경우의 수니까 다 해보면 될 거 아니야. 까짓 거 몇 가지 나오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도 있는데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꼭 그렇게 풀이하는 방법이 탐탁치만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2가지를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직접 해보는 것과 원리대로 해보는 방법 2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칠판 지우는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잘 읽어보셨어요? X, Y, Z의 합이 11인데 이것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해 중에서 X, Y, Z가 모두 홀수인 것 그랬어요. 이것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해. 당연하지. 왜? 홀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양의 정수해 중에서 홀수인 것. 홀수는 음수가 있어요? 0이 되나요? 아니죠. 양수죠. 당연히 양수인 거예요. 홀수 아니에요. 자, 여기서 홀수의 의미는 생각해 보세요. 홀수의 의미는 어떤 수들이에요? 1, 3, 5, 7, 9 이런 수들이잖아요. 그죠? 1, 3, 5, 7, 9 이런 수들인데 그 수들을 잘 보면요. 짝수에서 하나를 뺀다든지 아니면 짝수에서 하나를 더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해하세요? 예를 들어서 5 같은 경우는 2, 2는 4 플러스 1 7 같은 경우는 2, 3은 6 플러스 1 그러니까 2 곱하기 삐리리 한 다음 1 더해주면 홀수꼴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2x 다시 x라고 하면 뭐하니까 2 곱하기 뭐 한 다음에 1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이 친구도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죠? 2y 다시 플러스 1 2z 다시 플러스 1 이렇게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왜? 홀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2배 한 다음에 1 더하는 꼴이니까요. 그러면 괄호를 풀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2x 다시 2y 다시 2z 다시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2x 다시 2y 다시 2z 다시는 8일 테고 2로 나눠주면 어떻게 됐겠어요? 4가 됐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는 0이어도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가 만약에 0이면 0, 0, 4 이런 거, 여기가 0이면 여기가 0이니까 이 수는 얼마가 되죠? 그렇죠. 1이 되니까 홀수 맞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0이어도 되니까 0, 0, 4 이런 것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건 뭐예요? 그렇습니다. 음이 아닌 정수해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따라서 세 개 합해서 4개를 만들면 되니까 서로 다른 세 종류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한다. 서로 다른 3개의 종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선택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따라서 더한 다음에 하나 빼니까 6C4인데요. 이것은 6C 뭐와 똑같다 그랬죠? 정지 화면 아닌 2가 된다 그랬지? 2. 그래서 이건 6부터 2개 2부터 1까지 약분하시면 15가지가 되겠다. 물론 이제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이했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그런데 선생님 전 이해 안 갑니다. 이해 안 갈 수도 있죠. 우리 모두 천재가 아닌데. 그죠?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네!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X, Y, Z를 만족하는 해를 이렇게 순서쌍으로 이런 모양으로 쓰는 것을 순서쌍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홀수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홀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모두 홀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작은 것부터 쓰다면 1, 11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이미 9니까 미안합니다. 2니까 9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홀수 맞잖아요. 그죠? 또 이런 경우도 있지만 1, 하나 또 더 늘린 그 다음에 이제 이만큼 커지겠죠. 홀수니까. 그럼 여기 2개가 줄어서 이런 식이 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1, 2개 늘고 하나 2개 줄고 그죠? 그 다음에 2는 안 되니까 뭐가 올 수 있겠죠? 3하고 1 오면 여기가 거꾸로 오는 거니까 3보다 작은 수 쓰면 안 되고요. 3 같거나 더 큰 수를 써야 돼요. 3, 6이니까 뭐가 올 수 있어요? 5.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5, 3, 5면 또 이쪽 게 3이 돼서 또 거꾸로 되죠. 자, 이거를 나열하는 방법은요. 이게 한 가지가 아니라 1, 1, 9도 있지만 1, 9, 1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9, 1, 1 결국 이것을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이 된다는 거니까 3팩토리얼 나누기 2개가 똑같으니까 2팩토리얼 얼마? 3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얘를 일렬로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3팩토리얼 6가지. 얘는요 이거랑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요? 같은 거 2개 있잖아요. 그죠? 여긴 1팩토리얼 여긴 5개 똑같아요. 3팩토리얼 한 다음에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2팩토리얼. 그래서 역시 3가지. 그럼 이것도 몇 가지겠어요? 맞습니다. 3가지죠. 그래서 이걸 모두 더해주면 3, 3은 9 더하기 6이니까 15가지.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뭐 이렇게 어려운 방법만 있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이라는 의욕만 있다면 문제는 풀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은.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나아가기 문제 이렇게 4문제 또 한번 해봤습니다.